이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하나가 이제 걔한테 세금을 왜 내는 거냐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정책이 2022년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말도 안 되는 법을 은근슬쩍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또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팩트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아무런 의심 없이 뉴스를 보셨나요? 아니면 속눈썹 치고 보셨나요? 가짜뉴스 패치 프로젝트 팩폭입니다. 안녕하세요. 애완동물한테도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와, 충격적인 어이가 없다, 소식. 어이가 없어. 이거 가짜뉴스 아닙니다. 2022년부터 저렇게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은 유망업종이 개장수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 정말 신경 써서 심판해 줘야 됩니다. 네, 아주 대표적인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주장한 내용인데요. 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비판하는 내용인데 2022년부터 세금을 매긴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정부가 이 방침을 이미 정한 듯하게 보이거든요. 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 정권이 사회적 합의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즉각 중단해라. 또 연초부터 국민은 세금 폭탄 예고장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강하게 규탄하는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정말 정부 방침이 정해진 건가요? 네, 정해진 것 아니고요. 지금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되지 않았고 추진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 유튜브 영상이나 기사들 보면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온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농식품부가 지난주에 그 2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2024년까지의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6개 분야, 26개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 안에는 일단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대신 보도자료 제일 하단에 2줄짜리 문장으로 살짝 언급이 된 게 있어요. 제가 정확히 읽어드리면 그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기금 도입 등을 검토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나 전문기관 등의 설치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부터. 그게 이제 좀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어쨌든 얘기를 하긴 했네요, 보유세라고. 그렇죠. 공식적인 브리핑 내용에는 담기지 않았고 네. 기자들이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그거에 네. 대해서 답하면서 언급이 되는 거죠. 그 수많은 내용들 중에 네. 기자들이 가장 궁금했다기보다는 네. 이슈가 됐던 부분이 그 2줄이었던 거예요. 일단 썼다는 거는 그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거긴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고려하고 이게 있다. 너무 당시에 이제 질의응답 내용이 뭐였냐면 네. 그 한 기자가 이제 쭉 보다가 말미에 보유세? 안 그래도 부동산 보유세 얘기도 핫하고 그러는데 네. 갑자기 그렇지. 반려동물 보유세가 혹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뭐냐, 이거 한 10년 전에도 국회에서 논의가 되다가 반대 여론 때문에 밀려서 좌초됐던 건데 지금 다시 들어갔네? 이거 구체적으로 지금 진전이 되고 있냐? 의견 수렴이 된 거냐를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넣었다. 왜 논의를 해? 아니 나는 정말 이 정부가 그래 우리가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한테 뭐 보험을 지급을 하기로 했어, 뭘 하기로 했어, 우리가 애완견을 키우겠다는데 왜 우리가 보유세를 내야 되는 거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10년 전에도 과거에 이제 열린우리당 의원들 17명이 이걸 냈었어요. 근데 그때도 좀 여론이 안 좋아서 이제 폐기가 됐고 당시에 이제 반려동물 등록제가 이제 받아들여져서 지금 등록제 시행하게 된 네. 건데 2018년 4월에 정의당이 이 지방선거 공약으로도 이건 한번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유기동물과 관련된 문제들이 심각하게 좀 이렇게 불거지는 상황이니까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일단 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뭐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예산 체계를 구축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 한번 논의해야 되지 않나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뭐 똑같은 생각이에요, 농식품부도.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과제고 하지만 언젠가는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아직 깊이 있게 논의에 들어간 건 아닌데 서구의 이제 선진국들이 동물 보유세 같은 걸 걷는 나라들이 그 재원으로 관련 시설도 확충하고 동물 복지에도 쓰고 각종 행정 처리에 드는 그런 비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많이 좀 쓰고 있으니 그러면서 좀 좋은 효과가 나온다라는 평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한번 그런 거 좀 이제 한번 해보려면 지금부터 한번 논의해보자. 그럼 강아지도 이제 보험 들 수 있는 건가요? 강아지 보험도 이제 다 그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강아지 보험도 근데 뭐 찬반이 많던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한번 떠보는 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정부가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다는 걸 대놓고 말하기는 되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살짝 2줄만 명시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는 예전에도 이런 뭐 행동들을 몇 번 해왔기 때문에 이제 한번 여론을 한번 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충분히 의심은 할 수 있죠. 의심은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브리핑 하신 분도 사견을 전제로 얘기하긴 했지만 아무리 빨라도 5년 안에 현실화 되게 힘들어요 하면서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될 주제니까 넣었다. 논의해보자. 한번 대신 언제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먼저 논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세부적인 계획표 같은 것들을 봐도 보유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또 여러 동물단체들 통해서 논의되는 게 있냐 좀 물어봤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종합적으로 이 봤을 계획에. 때 진짜 이거 이미 뒤에서 다 정해놓고 슬쩍 이렇게 여론 간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근데 왜 당장 마치 시행할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나간 거죠? 논의를 시작해보자라는 얘기가 생각은 하고 있네라고 인식을 갖게 되니까 그건 사실이니까. 언론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을 제기하든 찬성을 제기하든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그리고 보면. 용어가 너무 되게 자극적이지 않아요? 반려동물 보유세, 보유하고 있는 그치. 것만으로도 세금을 그렇죠. 매긴다라는 뉘앙스가 팍팍 풍기니까. 네, 동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미 그 기부금을 조성하고 있고 그런 단체가 또 따로 있고 그 돈이 정말 많이 모였다는 것도 그런 이야기 있는데 굳이 여기서 또 이거를 걷어서 거기를 도와준다고 하는 거는 너무 뭔가 이중적으로 돈을 그러니까. 내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나라에다가 이 보유세를 낸다고 해서 그럼 나라에서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한테 뭘 해줄 건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걷는다고 하면 반발부터 일어나지 않을까. 보유세를 매기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힘들면 버리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 같고 근데 해외는 사실은 뭐 근데 해외는 우리보다 더 이런 애완동물에 대한 복지가 더 잘 되어 있고 애완 문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게 잘 이용되지만 우리는 솔직히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키우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검증 주제는 아니라고 대충 정리가 됐으니까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정책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되게 그 찬반이 많이 팽팽히 부딪히는 지점도 있고 해서 지호 씨는 그렇거든요. 되게 이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좀 찬성하는 쪽이에요. 네. 결국에는 액수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형성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시작을 해보겠다는 건데 뭐 시작도 해보기도 전에 이렇게 반대에 부딪혀서 못한다 이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뭐 보유세 관련된 뭐 조항들도 있고 뭐 시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농식품부가 지금까지 조사한 사례 그리고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조사한 자료 그리고 저희 그 각 정부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들을 두루 취합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반려견 등록세를 내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역별, 견종별, 중성화 여부 또 마리수별로 액수는 다 다른데 대략 퉁쳐서 얘기하면 우리 돈으로 연간 한 10만 원 중반대에서 맹견의 경우는 77만 원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반면에 저소득층에게는 뭐 할인도 해주고 안내견이나 군견은 세금이 면제되기도 하는 등의 그런 세부적인 장치들이 각 나라별로 달리 돼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무조건 따라가자 막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현장에서 봤을 때 취재를 하거나 할 때 왜 이 제도를 좀 시행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관련된 문제가 되게 많죠. 개물림 사고나 분변 소음 문제 이런 거는 사실은 뭐 돈이 그렇게 안 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유기동물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 비율이 이제 2010년에 17.4%에서 지난해 26.4%로 엄청 올랐는데 동물 유기 건수가 2016년도에는 9만 마리 정도 되는데 2018년에는 12만 마리 정도가 넘었어요. 근데 이 개들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다 수용도 못할 뿐더러 유기동물 보호소에 오는 개 같은 경우는 10일 이내에 주인이 찾아가야 되면 안락사를 시킬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락사를 시키는 비용뿐만 아니라 유기동물을 먹이고 키우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19년 예산 편성됐을 때 뭐 140억 정도 되는 동물복지 예산 중에 유기동물 관련 예산이 9억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전국 유기동물 보호소가 몇 개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세금을 좀 걷어서 해결하자. 아까 지호 씨 말씀 맞아요. 인프라가 안 돼 있는데 세금 걷어서 뭐하냐. 또 반대쪽에서는 인프라 마련을 위해서 돈을 걷자. 이런 또 얘기가 닭이 나오는 먼저냐 알이 먼저냐.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라이센스를 발급해서 그런 사람들만 키울 수 있게 하면은 유기동물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있죠. 대책도 있죠. 이거는 책임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보유세 도입 취지 중에 큰 덩어리 중 또 다른 하나가 소유자 인식의 문제인데 네. 지금은 개를 사실 너무 책임감이 쉽게 너무 사요. 없다. 쉽게 맞아요. 사고 쉽게 버려요. 개 농장도 있고 막 번식장도 있고 뭐 펫샵 뭐 여기저기 많잖아요. 그냥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리고 그거를 입양률이 뭐 낮다면서. 버리는 사람도 문제지만 입양률 자체가
그러니까 40% 수준이에요.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20%가 안 돼요. 그만큼 사람의 인식 속에서 너무 쉽게 사고 너무 쉽게 버리고, 그렇다고 입양을 하기에는 또 주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 요소들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돈을 내게 하면 그 일종의 진입장벽 효과처럼 돼서 네. 좀 더 이제 책임감을 갖고 개를 이제 키우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근데 그게 부담이 되면 갖고 있다가도 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 세금이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저기 농촌에 사시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면 1년에 우리가 뭐 한 10만 원 정도라 정해지면 10만 원도 그분들은 큰 돈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금은 오르게 돼 있어요. 기본 석성. 아, 그리고 개를 키우는데 이미 돈을 너무 많이 써야 되는데 거기에다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또 열받을 것 같고, 또 온갖 개 용품들을 사면서 거기에 부가세도 많이 붙잖아요. 이미 이 있는 세금으로 이거를 잘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찬반 입장이 아주 팽팽하게 갈리는 지점이거든요. 항상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아깝거나 싫어서 가족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반대쪽에서는 그마저도 부담스러워서 버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뭐 서로 다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유기견 문제나 뭐 이런 어떤 애견, 그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지울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대개 보면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많은 분들이나 업계 쪽은 당연히 그 반대의 입장이 좀 많으신 것 같고, 전문가 그룹이나 뭐 동물단체 쪽에서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호 씨는 어때요? 세금 한 10만 원 정도면 내실 용의가 있어요? 아니 키우고 있어서 내라 그러면 내야죠. 어떡해. 아니, 그냥 키우고 있어서 내라는 아니고, 뭔가 이 10만 원을 내면 세금이 이제 인프라 구축을 하거나 이런데 사용이 된다면 물론 내실 용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라 그러면 내야죠. 안 내면은 또 뭐 올려버릴 거 아니야. 네, 오늘 되게 기분이 나쁜가 봐요. 지금 되게 방송에 심기 불편하시죠. 방송하기 싫어하는 표정이 심기 역력하고. 불편하시죠.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만한 합당한 뭔가의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난 너 오케이 이게 아니라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야? 이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세금 내기도 싫고. 세금을 내는 거에 제가 일정 부분 보이는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부터 영구 용역도 주고, 그리고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도 해볼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농식품부가. 그래서 국회에서도 빨리 논의를 해주길 바라는 거고. 근데 빨리 좀 논의가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빨리 논의할 필요는 없고 천천히 정말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그렇지, 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게 생각하는 지점이 다 많이 다르거든요. 시작은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유기동물 문제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들을 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등록을 물어야 주인한테 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데, 이게 2014년에 시행됐잖아요. 지금 5년 정도 시행이 됐는데 이게 등록률이 절반이 안 돼요. 근데 이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걸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를 키우는 사람들 이제 2,000명 대상으로 농촌진흥청이나 뭐 한국펫사료협회 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등록 비율이 48.3%. 그리고 말 그대로 의무등록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43.7%, 절반 이제 가까이. 홍보가 아직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있다는 거죠. 등록을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거든요. 근데 이것도 부과된 적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 아니라는 건데. 되게 보면 뭐 단속할 인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렇게 하소연들을 하죠, 관에서는. 근데 일단 이 반려동물 등록 제도 자체부터 지금이 완전 자리가 안 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부터 안착시키는 게 급선무이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래야 되고, 다들 상황이 심각한 건 알지만 뭔가를 만들어서 논의해서 법제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내 돈이 나가네. 그리고 이게 키운 사람만이 내잖아요, 세금 자체를. 그러니까. 그래서 찬반이 갈릴 수도 있는 그거 거예요. 반려견 싫어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거라고 하겠지, 그분들 당연히. 입장에서 보면은 내 세금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 반려동물에게. 나 그거 별로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동물 전문가나 단체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서 동물을 싫어하는 분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동물복지기금이라 그러면 그래 막 이러면서 뭔가 생각이 좀 더 유하게 될 수도 있을 것 맞아, 영화 같은데. 보는 그러니까 용어가, 그래서 농식품부도 보도자료에 보면은 이제 보유세, 부담금, 동물복지기금 여러 가지 용어를 그냥 다 혼용해서 표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용어 차라리 자체도 동물- 정리가 안 된 맞아. 거예요. 보수 채널들 보세요. 진짜 다 뭐 개황당 뭐 이런 것도 금방 나오고. 시행하게끔 막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당장 이렇게 보유세를 걷는다는 건가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게 당장 시행될 것도 아니고 앞으로 뭐 더 논의가 될 이야기고,
화두를 던져놓은 거죠. 그냥. 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뭐 되게 강력한 반발들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뭐 찬성하는 입장도 나오고 이거 자체가 지금 공론화가 시작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세금이 과연 정말 거기에만 쓰일 수 있는 건가? 내가 낸 세금이 확실하게 우리 개한테 쓰이면 우리 동물 복지에 확실히 쓰인다는 보장만 있으면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이런 의견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세금에 해당되는 문제이긴 한데 그렇게 뭔가 정부가 그런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신뢰성 있게 국민들에게 좀 보여주면 맞아. 네. 국회의원 그러면 국회의원 연봉 깎자. 뭐 갑자기 개세금만 얘기하다가 오늘 검증해본 내용은 반려동물에게 보유세를 부과한다. 이 정책이 곧 시행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은근슬쩍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것도 아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 후폭풍을 어떻게 총선 감당하려고 전에 분노를 참고 이렇게 침착하게 말을 해주시는 이 모습. 아니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다라고 저도 약간 그쵸. 생각이 좀 바뀌기도 했는데요. 분노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동물 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그리고 동물도 생명체인데 네,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면 키우지 저희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안녕하세요.